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쿠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주가의 그 위치, 이 차트상 위치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에 지금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쿠콘의 주주님들이시라면 이 주식 가격이, 주가가 언제 한번 반등하는 날이 오긴 올까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 쿠콘의 주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눌 건데, 이 쿠콘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대기업에서 지난번에 1차로 이 쿠콘의 기업 개요, 그리고 대표 제품, 그리고 이 매출 발생을 어떻게 시키나,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,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다면, 오늘 영상에서 이 쿠콘의 주가에 관련된 걸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공시를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쿠콘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, 즉 데이터 산업이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이것들을 다 이제 나눠본 다음에,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,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실게요. 우선 첫 번째로 보실 게 이 실적입니다. 실적에 관련된 공시를 한번 체크를 할게요. 지난달 7일에 올라와서 아마 이미 주주님들이시라면 이미 다 한 번쯤은 보셨을 내용이겠지만, 그래도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,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 정도가 되겠죠.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해 사업연도는요 23년도, 그리고 요 직전은 당연히 22년도겠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숫자의 단위는요 여러분 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. 22년도 매출액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, 645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어요. 근데 23년도에 683억 원이 넘어가는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증가비율 5.9%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약 200억 원 정도의 흑자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3년도에 165억 원 정도 규모를 달성을 하면서 거의 뭐 증가비율은 약 17%가량 조금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22년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37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에 약 58억 원 정도를 달성하면서 55%가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했고요, 영업이익만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죠. 여기서 이 공시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 쿠콘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보시면요, 전년 대비 단기 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 평가 손실폭 감소,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및 단기 순이익 증가했다니까 이 단기 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 평가 손실, 여러분 너무 길어요, 그죠?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. 금융상품 평가 손실폭이 감소했다니까 손실폭이 감소했다, 그러니까 즉 덜 손실을 했다, 이렇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 쿠콘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약간 이 쿠콘의 사업성과는 좀 번외예요. 그런데 이 재무제표상에는 여러한 것들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이러한 영향에 좀 적용이 있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중요시 봐야 할 건 뭐냐면요,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에요. 매출액은 증가를 했고요,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는데 매출액의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더 컸죠. 우리는 이거를 좀 중점시 봐야 합니다. 그 다음으로 보실 건 같은 날에 올라왔던 공시예요. 뭐냐면 배당을 결정했다는 공시입니다. 이 배당의 구분은요, 결산 배당의 방식이고요, 한 주당 배당금은 100원 책정이 됐습니다. 요거를 이 시가 배당률로 좀 환산을 해서 100분율로 환산해 보면 0.5%에 해당하는 배당률이에요. 그러니까 좀 짜죠, 사실. 0.5%에서 약 2% 이렇게 좀 주는 기업들이 많은데,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배당률이 좀 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다.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도 수두룩 빽빽 태산이에요. 그래서 0.5%지만 굳이 0.5%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디냐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요, 우리 쿠콘 같은 경우에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배당 금액은 좀
짜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이 기업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. 지금 현재 쿠콘이 하고 있는 이 사업, 그리고 그 사업성이 속해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 간단히 한 번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쿠콘은요, API 상품을 개발해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종속기업으로는 중국과 캄보디아 뭐 이런 거 등등등 있는데, 사실 요 밑에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. 그냥 이 API, 이 데이터 요거 딱 두 개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API란 무엇인가요? 이 API는요, 여러분, 정의 그리고 프로토콜 집합 등을 사용해서 이 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.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여러분, 기상청이 있죠. 기상청. 이 기상청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.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.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에는요, 일일 기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휴대폰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 날씨 어플 다들 있으시죠? 이 날씨 어플리케이션은 이 API를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과 대화를 해요. 이 기상청에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대화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휴대폰에 매일매일 최신의 날씨 정보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. 이게 API입니다.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이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기업 분석, 이 기업 개요 영상은요, 1차 기업 분석 영상에서 자세히 우리가 풀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고요. 여기 여러분, 지금 이제 쿠콘의 대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이런 많은 글자들 다 안 보셔도 됩니다. 이거 안 보셔도 돼요. 자, API 이것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안에 이 API 서비스가 큼직하게 있다. 이 부분만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글씨가 너무 많아요. 여러분 어제 막 울렁증 올라오시죠.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. 바로 이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망이에요. 요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. 지금 우리는 2024년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0, 1000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이게 10억, 100억, 1000억 이건 조겠죠. 그러니까 2조 963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내 빅데이터 데이터 시장의 규모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리고 2027년까지 약 3년이 지나면요, 3조 9,770억 원 규모, 약 4조 규모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다.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래프 모양만 보셔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갈 전망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이쪽의 영역은 전망이지만 이 영역은 여러분 지금까지의 추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추이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 이거는 국내 대한민국에 관련된 그런 시장 전망이라면요, 이 다음은요 글로벌 시장 전망이에요.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요, 여기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보라 색깔 선을 좀 보시면 됩니다. 이 하늘 색깔 선과 이 검은 색깔 선의 평균치예요. 그러니까 통합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2020년도죠. 2020년도. 근데 여기가 21년도입니다. 요거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, 데이터 통합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11.9%에 달할 것이다. 근데 요건 글로벌이죠. 글로벌입니다. 글로벌 데이터 통합 시장 규모는 21년 10조 5,340만 달러래요, 여러분. 요거 좀 감이 좀 오세요. 10조 5,340만 달러입니다. 원이 아니라. 자, 요거를 저도 감이 좀 안 와서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, 10조 달러면요, 대한민국 원화로 1경이 넘습니다. 1경 3,355조 원 규모예요. 미쳤죠? 그러니까 이거 잘 체감이 되진 않는 그런 숫자인데, 아무튼 요 21년도에 저런 정도의 저 정도 규모였는데, 지금 여러분, 지금 우리는 2024년도에 있습니다.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보라 색깔 라인이라고 했죠. 자, 요것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. 21년도에 이미 1경 3,355조 원 규모보다 더 큰 시장 규모였는데, 24년도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더 컸죠.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앞으로도 더 커 나갈 것이다. 즉, 이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이 시장은요, 앞으로 엄청난 규모, 우리가 감히 체감도 못할 만한 그런 수치의 시장으로
우상향해 나갈 것이다. 딱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볼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요. 사실 너무 이 과거 차트는 저희가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까지 꾸준히 우하향을 쭉 해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은 완전히 거의 바닥 라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를 당겨서 가장 최근의 이 주가 추이, 주가 흐름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오늘 장에서 여러분 0.79%가 좀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장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단편적으로 뭐 이것저것 뭐 차트 분석을 통해서 뭐 수급 분석 그리고 거래원 분석 그리고 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들 뭐 좀 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 휘황찬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거래량이 여러분 오늘 내내 2만 거래량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상태에서의 그런 분석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래량이 말라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분석은 좀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그냥 좀 기술적으로만 100%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. 가장 최근까지 좀 확인이 되었던 이런 지지라인 지금 여러분 지난해 10월 31일 날 18,120원이 역사적 최저점이거든요. 역사적 최저점이에요.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요 부근, 요 근방에서 좀 지지를 받을 확률이 커요. 왜냐면 실적이 좀 지금 받쳐주고 있죠. 이렇게 쿠콘의 실적을 좀 보시면요. 그래도 꾸준히 좀 우상향해주는,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뭐 적자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, 뭐 특별한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지금 이제 쿠콘이 몸담고 있는 데이터 산업, 방금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산업입니다.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런 산업 안에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최저점 요 밑으로 주가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 이제는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나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요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18,500원 다시 해볼게요. 18,500원 요 근처에선 그래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라인을 그어놨고요. 그리고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반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요 11선 여러분 보이시죠? 조금 당겨서 볼게요. 요 파란 색깔 라인이 11선 이평선입니다. 근데 이때 이 11선 특징을 보시면 이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가 이때 한번 이탈합니다. 요때 이탈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저항에 밀렸어요. 근데 이때 다시 11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또 계속해서 지지를 해줘요. 근데 이때 다시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11선이 저항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밀어보았을 때, 이런 성질로 좀 밀어보았을 때 보시면 지금 현재는 11선을 이때 이탈을 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아마 상승이 나오더라도 요 파란 색깔 11선 라인인 19,600원 요 근처에선 다시 한번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거래량, 수급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줘야 좀 의미 있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말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100%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봤고요. 이런 분석은요, 저의 100%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. 여러분 맹신하지 마시고요.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,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뭐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